안녕하십니까. 세무사 이봉구의 세무조사 5분 특강입니다. 오늘은 부당행위 계산 부인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보지요. 건설회사가 있습니다. 건설회사 사장님이 우리 직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니까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복지후생 차원에서 뭔가 좀 혜택을 좀 주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사원용 주택을 져서 집이 없는 이 사원들에게 좀 집장만을 좀 해줘야 되겠다, 싸게 좀 분양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인이 사원용 주택을 져서 사원용 주택을 한 100채를 졌습니다. 100채를 져서 사원들에게 한 50채 분양을 했고요. 또 나머지 50채는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반 분양을 했습니다. 일반인들에게 분양을 했어요. 50채를. 자, 사원들에게는 뭔가 좀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좀 혜택을 주는 입장이니까 사장님 입장에서 싸게 분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3억 원에 분양을 했고요. 일반인들은 일반적인 사회 시세에 따라서, 사회통념 시세에 따라서 5억에 분양을 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죠. 이를 충분히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는 싸게 재원이나 용역을 공급하는 것이 사회 통념상 있을 수 있는 얘기죠. 그래서 이 법인은 이 사원에게 분양된 거 3억 원의 수익 금액과 일반 분양 5억 원의 수익 금액에 대해서, 전체 금액에 대해서 법인세 신고를 다 마쳤습니다. 별일 없겠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이 저가 분양된 금액으로 신고를 했던 것이죠. 과연 아무 일도 없었을까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 3년 정도 지난 후에 세무조사를 나온 것이죠. 과세관청에서. 그러면서 이 사원들에게 분양한 거, 이 저가 분양에 대해서 왜 일반인들에 대해서는 5억에 분양을 하고 사원들에게는 3억에 분양을 했느냐, 이 저가 분양에 대해서 문제를 삼은 것이죠. 이 법인과 이 사원은 특수관계자라는 것입니다. 특수관계자. 그래서 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거래는 세법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수관계자의 거래에 있어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수할 목적으로 거래를 했을 경우에는 법인의 계산이나 행위에 불구하고 세법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세금 계산을 달리 계산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회사는, 이 법인은 법인 나름대로 수익 금액을 축소해서 신고해서 법인세를 추징당했고요. 또 이 사원은 어떻게 됩니까? 사원은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사원도 큰일이 났습니다. 사원은 이 저가 분양된 거 5억과 3억, 이 저가 차이 금액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상여금을 받은 것으로 간주가 돼서 종합소득세를 내야 된다는 것이죠. 둘 다 세금 폭탄을 맞습니다. 법인은 법인세를 추징당하고요.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까지. 마찬가지로 사원은 종합소득세를 추징당하는데 마찬가지로 납부불성실,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받습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아니, 그럼 일반인들한테 싸게 분양하면 그것도 문제가 됩니까? 문제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일반인들한테는 1억에 팔든 3억에 팔든 5억에 팔든 아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대해서, 법인과 사원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특수관계자의 거래에 대해서는 세법이 정한 방식으로 계산을 하겠다는 것이 과세관청의 입장이죠. 세법의 입장입니다. 그러므로 이 특수관계자의 거래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세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서 거래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특수관계자의 거래는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일감 몰아주기, 특수관계자 간의 일감 몰아주기, 또 증자, 불공정 증자, 일부 주주는 증자에 참여하고 일부 주주는 증자에 참여하지 않았을 때 불균등 증자라고 하죠. 그리고 또 재화를 고가로 매입한다거나 재화를 또 저가로 판매한다거나 이런
고저가 판매 행위, 이런 여러 행위들에 대해서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대해서 부당행위 계산 부인 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서 세금 계산을 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세무사 이봉구의 세무조사 5분 특강이었습니다.